네, 임세희 노무사입니다. 예, 제가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특별한 장소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부천에 있는 한주 직업전문학교의 정임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저희가 교장 선생님을 모신 이유는 그동안 교장 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그 인턴 채용과 관련된 내용을 좀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네, 우리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이 한주 직업 전문 학교 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주 직업 전문 학교는요, 제가 크리스찬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인은 직업 전문 학교입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하면 큰 한, 주인 주자. 이게 큰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직업 전문 학교이다 보니까 여기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직원을 채용을 직접 하시기도 하실 텐데, 요새는 인턴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채용이 되시기도 하고 채용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그 인턴과 관련된 내용들 많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오늘 그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주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이제 인턴으로 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정확한 인턴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어서 노무사님하고 대화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께서 질문 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답변 드리면서요. 네, 오늘 좀 궁금하신 사항들 해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그러면 첫 번째로 궁금하신 질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한주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이 인턴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근데 인턴의 정확한 개념이 뭔지 그 개념을 알고 싶어서요. 네, 일단은 요새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인턴십 프로그램, 인턴, 정규직 전환형 인턴, 그리고 인턴 채용,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고 모집 공고에서 많이 드러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에 인턴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 개념은, 근로자의 개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냐,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냐, 아니면 근무 시간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짧은 단시간 근로자냐, 이 정도의 정의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인턴이라는 개념은 좀 사회학적 개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상의 용어는 정확하게 없다는 점을 좀 미리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요새 모집 공고 중에 인턴 3개월이다 라는 내용, 만약 그런 모집 공고를 한다면 그럼 이 인턴 3개월은 무엇이냐? 엄밀히 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그냥 3개월짜리 계약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같은 포지션이라고 해도 인턴 3개월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뭔가 숙지를 하고 배워가는 시간 3개월 동안 그런 느낌이 있다면, 반면에 계약직 3개월이다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좀 그 의미가 주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트렌드 상으로 인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장님 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학생들이 인턴으로 채용이 됐다고 연락이 오고 그래요. 네. 그럴 때 학생들한테 안내해 줄 상황이 뭐가 있는지,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앞서서 제가 앞선 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인턴 사원도 결국에는 이제 근로자거든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그러니까 그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 법적인 보호를 받으셔야 할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교장 선생님 사업장에서 우리 수업을 받은 학생이 나가서 인턴으로 채용됐다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인턴과 관련해서 제일 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라. 네. 인턴과 관련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좀 반드시 작성해 주시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학생분들이 신분에서 근로자 신분으로 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급여를 얼마를 받는지,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기로 했는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지 거기에 대한 좀 명확한 내용은 본인들도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라 라는 내용 주지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구두로만 계약하고 오는 학생들도 있고 3개월 네. 후에 정식 계약을 하겠다는 네. 이런 학생들도 가끔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네.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원칙적이진 않은 거고요. 네. 법에 위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명확한 권리를 본인들이 요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고 그런 사업장 대표님께도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쓸 수 있도록 왜 써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인턴으로 가서 네. 고분고분 말을 안 들으면 네네. 정식 계약이 안 될까봐 네.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권리를 못 찾는 학생들도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제가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인턴과 관련돼서 주의해야 할 부분, 꼭 안내해 주셔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또 인턴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되는데 가끔 열정페이라고 해서 인턴 기간 동안에는 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준다던가 약간 터무니없는 급여를 준다던가 뭐 오히려 교육비의 명목으로 돈을 내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이거 모두 다 법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이고 시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내 권리를 좀 명확하게 주장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는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 당시에는 주장 못하더라도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라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그런 권리가 본인한테 있다는 점은 주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인턴 할 때는 정규직의 80% 네네. 이렇게만 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기본에서 80%가 아니라 네. 다른 개념인가요? 네. 그 개념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최저임금법에요. 수습 기간 1년 이상의 계약을 전제로 직원을 채용을 했을 때 그 중에서 앞에 3개월 수습 기간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전제가 1년 이상 근무할 것, 그리고 그 중에서 3개월만, 네. 그 기간만큼만 최저임금보다 조금 하회하는 금액을 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90%인가요? 네, 예전에는 제가 알고 쓰는 거는 80% 그래요?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오래전 현재는 일이지만. 90%입니다. 네, 최저임금이. 잘 알겠습니다. 네, 앞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좀 한마디만 더 보충을 하자면요. 네. 인턴 기간 동안의 급여를 원래 정식 채용 때보다는 조금 적게 주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 수준이 뭐 원래 받던 급여의 80%, 뭐 90% 이렇게 설정하는 거는 사실 사업장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이렇게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법이라는 부분에는 준수가 되어야 되고 그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유지하고 그 중에서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 최저임금보다 하회하는 수준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장 선생님, 지금까지 질문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나머지, 더 농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이 인턴으로 간 학생들이나 인턴 직원들이 이제 정규직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랬을 때, 그 근로자가, 정식 직원이 됐을 때 근로자가 꼭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보통은 인턴이다 하면 그 인턴 기간이 끝남으로써 근로관계가 좀 당연히 종료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요. 요새는 인턴 때 한번 보고 이 사람이 좀 우리 사업장하고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정규직으로 또 제안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턴으로 연계된 채용인 경우에는 좀 또 확실하게 해야 할 부분이 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채용 시점으로 볼 거냐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인턴을 했었던 그 처음에 입사한 그 시점부터 이 사람을 우리 회사에서 채용한 것을 볼 거냐,
아니면 이때는 기간이 종료되고 네. 이제 새롭게 채용한 걸로 볼 것이냐. 네. 네, 이 부분에서도 항상 좀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렇게 정규직으로 채용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거를 좀 사전에 사업주하고 좀 확정받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요. 연차라던가 퇴직금을 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직원이요, 3개월 인턴을 하고 네. 8개월 근무를 네. 한 다음에 네. 총 1년 1개월 네. 근무한 다음에 만약에 퇴사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인턴 기간을 정식 계약, 그러니까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 거고 새롭게 채용을 한 거다라고 하면 이분은 사실 8개월만 근무를 한 거잖아요. 정식 채용되고. 네. 그러면 이분한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요? 1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인턴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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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돼 있는 그 근로자라면서 인턴 개념은 법적으로 그런 예. 정확한 개념에서는 네네. 인턴이라는 게 없고 인턴도 계약이다.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들었으면 네네. 인턴을 하고 한 달을 쉬고 새로 계약했다면 이게 연계가 안 되지만 네네. 계속 연장해서 이 인턴을 내서 정규직이 됐으면 계약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턴 기간까지도 네. 인턴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거다라고 하면 이분한테는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죠. 네. 근데 요거를 구분 짓는 그 구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단절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네. 예, 완전한 단절이 없이 그냥 계약직이었다가 인턴이었다가 정규직으로 바뀔 때는 네.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모든 사람한테 채용 공고가 오픈이 됐어요. 네. 예, 우리 인턴은 그냥 가점만 받는 정도고 네. 다른 모든 직원들하고 다 같이 면접을 봐서 최종적으로 요분이 선정이 된 거다라고 했을 때에는 요 기간을 좀 단절된 기간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아, 그게 노동법에 나와 있나요? 노동법에는 사실 이거는 이 기간은 인턴이다 아니다 라고 네. 딱 인턴 기간은 그 계약 기간이다 아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지는 않은데 네. 판례가 거기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판례가 이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봐서 일단은 그 인턴 계약 기간을 설정했다라고 하면 이 계약 기간이 종료됨으로써 이 사람과의 근로관계는 일단 1차적으로 종료가 되는 거다라고 보는 판례가 있고요. 네. 근데 단순히 이렇게 좀 기간제로 쓴 이 기간이 단순하게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 인턴 기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한 좀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간마저도 다 포함해야 된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어서 그거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기준은 네. 어떻게 할지는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한번 명확하게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식 채용이 됐을 때 네네. 그 인턴을 거기에 나의 근무 시간으로 넣어줄 건지 네네. 이 근로 회사에서는 기간으로, 근로 네. 기간이 아닌지 네네. 그거를 확답받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네네. 그 3개월을 넣고 싶어 하는데 네네. 그런 판례 네. 그 회사가 그걸 어떤 거에 정하나요? 어떻게 네. 이 회사가 3개월을 퇴직금을 안 주려고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가 이거죠, 저는. 회사가. 네. 아니, 네네. 내가 근로자라면 우리 네네. 학생들이 가서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네네. 지금 1년이 네. 지나고 1년에 한 달을 더 네. 했어요. 근데 8개월로만 인정하는데 그 기준을 네네. 어떤 네. 기준으로 그거를 그 판례를 하는지 그런 판례도 있나요? 네, 기준에 대한 판례는 네. 있고요. 네. 네, 대법원 판례인데 이 판례 부분은 제가 영상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무사님, 만약에 인턴 기간이 3개월이잖아요. 네. 그때 회사에서 인턴 기간 동안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네. 그러니까 인턴을 아까 질문은 이제 인턴을 기간을 다 마치고 우리 사업장을 너무 맞아가지고 정규직으로 이제 다시 채용하는 케이스가 있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턴 기간을 다 채우기도 전에 너 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사업주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인턴 기간까지만 다 채우고 퇴사를 했을 때는 이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 사유인데 네. 지금 같은 케이스는 다 채우기 전에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해고를 하시려면요. 네. 결국에는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의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절차가 있는데 네. 그 요건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네. 만약에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인턴 직원을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고요. 아, 네, 부당해고는 부당해고에 대해서 이 인턴분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이제 사업주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부당한 해고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요, 또 네. 하나 더 물어볼게요. 네네. 그 인턴의 네. 계약 기간 안에 네.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 안에 서로가 마음에 안 맞으면 네네. 나도 해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만약에 네네. 사업장에서 적어놨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네. 단서를 적어놨을 때도 마찬가지로 해고입니다. 그것도요? 예, 예. 있어도? 네. 인턴- 왜냐면 아까 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로가 마음에 맞지 않을 때는 해고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결국에는 해고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해고, 예. 그러니까 3개월 인턴 과정이다. 네네. 그러니까 인턴 과정에 너하고 나하고 안 맞다. 그러면은 한 달 있어도 해고할 수 있다는 단서를 적어도 그게 네네. 해고가 아니 부당 해고가 되나요? 네. 해고는 결국에는 해고의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네. 해고의 절차를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아. 근데 방금 같은 말씀하신 케이스는 네. 해고 절차, 뭐 서면 통지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서면 통지 절차를 갖추셨다고 하더라도 네. 그분이 네. 우리 사업장에서 나가는 그 자체가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네. 뭐 한 달 전에 미리 네. 서면으로 알려준다든가. 네. 그러면 그 계약서에는 네네. 썼잖아요. 네네. 3개월 안에 서로가 안 맞았으면 네. 그 네네. 근로자도 근로관계에서. 나가고 또 그 사장님도 내보낼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도 네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네네. 그런 단서가 있더라도 네. 결국에는 이제 기간 중에 그 직원을 내보내는 건 해고이기 때문에 네. 이 분이 그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하면 네. 부당 해고인지 아니면 적법한 해고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분이 이제 단순하게 우리하고 마음이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직원 그냥 내보낸다 이랬을 때는 거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분이 그 한 달 기간 안에 우리한테 정말 손해를 끼쳤다거나 네,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거나 네. 아니면 우리 직원과 너무 큰 불화를 마찰을 빚었다거나 이런 뭐 명확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뭐 정당성이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장 선생님 이제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마지막 질문 하나 해주시겠어요? 네. 인턴으로 채용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채용되는 네. 학생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더 뭐 조언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 인턴으로 채용하신 분들도 결국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 적용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네.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주휴수당 꼭 받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달 근무를 만약에 한 달? 뭐 3개월 이렇게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네. 한 달 기간을 만근했을 때에는 하루에 연차가 발생하니까 네네. 그 연차 수당도 잘 받고 있는지 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마 인턴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네. 제일 말단 사원으로 아마 들어가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뭐 상사의 거의 대부분 업무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할 텐데 이 업무 지시가 좀 너무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서 과도한 지시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행동이나 언행이 조금 이 인턴분이 불쾌하다던가 네. 네, 좀 적정한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분들이 또 주장할 수 있는 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을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이 만약에 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한 번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네. 그 직장 내 괴롭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네네. 이 사람이 인턴이기는 해도요. 네네. 가끔은 그 범위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런 범위를 적당하게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어디까지인지. 네, 직장 내 괴롭힘법에 따르면 네네. 직장 내 괴롭힘은 네.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이 근로자에게 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를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괴롭힘으로 느끼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법 자체가 조금 주관적인 부분을 판단을 해서 네. 제가 다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네. 제가 최근에 했었던 사례 중에 이런 케이스는 하나 있었어요. 신입 인턴 직원인데 직장 내 상사가 네. 이 직원한테 업무를 가르쳐 준다라는 뭐 그런 좀 목적으로 네. 좀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퇴근을 한 이후의 시간에도 너 뭐 업무할 때 이런 거 주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네.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쵸, 있죠. 예. 그러니까 실수를 할 거를 이제 본인은 실수를 할까봐, 우리 인턴 네. 사원이 실수를 할까봐 챙겨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턴 사원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이제 적정 범위를 넘는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결국에는 이제 이분이 퇴사를 하신 사안이었거든요. 근데 퇴사를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게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었다라고 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가는 거는 이제 15살. 그래서 네네. 24살에 네네. 그런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반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성인이 아닐 때 알바를 하다든가 인턴을 뭐 들어갔을 때는 네네. 어떤 것들을 또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네네. 알려주세요. 네. 그 근로기준법에 연소자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네네. 이 연소자는 만 15세부터 18세 사이의 네. 직원을 연소자라고 하고요. 네. 만약에 사업장에서 연소자를 채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연소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꼭 받아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연소자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네. 이제 통상의 다른 네. 좀 이제 성인 근로자들보다 근무 시간이 조금 짧습니다. 하루에 7시간, 네. 한 주에 35시간까지만 근무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연소자인 근로자가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 하루에 7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주지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또, 그 15세에서 18세인데, 그 미만의 애들도 네. 그 알바를 한다든가, 그 근로를 네. 할 수 있나요? 네. 사실 15세 미만은요. 네네.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요. 네. 본인이 만약에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네. 취업 인허가를 받아서 취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인허가는 어디서 받나요? 네, 고용노동부 장관을 통해서 받는 거라서 고용노동부에 접수를 해주셔서 인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한주 직업전문학교의 정임 교장 선생님이셨는데요. 여태 이제 저희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및 학생들 채용과 관련된 내용들 많이 질문해 주셔서 좀 좋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여기 한주 직업전문학원과 관련된 내용 네. 간단하게 좀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면, 보고 계시고 직업을 원하시는 학교밖 청소년은 만 15세에서 24세 미만의 학생들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바리스타 그리고 파테시아 전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에 개강하는 이 반에 들어오셔서 꿈을 한번 펼쳐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노무사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